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이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심지로 미국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도 역시 대통령 지침에 따라 미군과 또 국방부 내 민간 직원들까지 모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가을에는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교실 밖에 또 1년을 둘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등교가 아이들 정서에 더 나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교육부 소속의 모든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델타 변이는 수두만큼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다수의 한인 건물주들이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에서 시행하는 세입자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에게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효능이 8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파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게서 중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이 코로나 백신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 사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거리와 공공장소 등에서 노숙자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시행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또한 50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을 대상으로 다카 신청 비용을 시정부에서 대신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의사당 보안 강화 대책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1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의회 난동 사태 이후 재발 방지에 필요한 보안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구를 시작으로 첫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합 집산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의 안산 선수가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하면서 한국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25m 사격에서는 한국의 김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여자 권총에서 한국 메달리스트가 나온 것은 2012년 김정미 선수 이후 9년 만입니다. 도쿄올림픽 8일차 중국이 금메달 18개로 종합 1위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금메달 17개로 2위, 미국이 금메달 14개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5개로 종합 7위를 기록 중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보스턴과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여기에 팀이 13대1로 대승까지 거둬 시즌 10승을 지켰습니다. LA 다저스가 사이 영상 투수인 워싱턴 내셔널즈의 맥스 슈어저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슈어저가 다저스로 트레이드되면 다저스는 4명의 사이 영상 투수를 보유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한 팀이 됩니다. LA 레이커스가 트리플 더블 기계로 불리우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빅3가 가동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실망,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WHO 주간 보고서에서 지난 19일부터 25일,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50만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주간 많이 나온 국가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그 전주보다 131%가 늘었고, 이번 주는 또 그 전보다 더 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WHO는 미주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꼭 집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을 주도하는 이른바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 전염병이 강하다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은 자체 입수한 CDC 문건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CDC는 이 비공개 문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비접종자와 비슷한 비율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발현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건 중에 일부를 인용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CDC는 해당 문건에서 델타 변이 확산을 두고 게임이 바뀌었다고 평가하며 보건당국의 경각심을 촉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이 어제 의회 문건의 주요 내용을 비공개로 브리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문건은 최근 감염 위험이 큰 도시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 최근 CDC 지침 수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군에도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민간 분야도 강화된 조치를 따르기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각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연방 건물 내에서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해야 합니다. Masking is one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But make no mistake, vaccines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you getting severely ill from COVID-19. The very best defense.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방부에 군 관계자들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와 지방정부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접종을 받는 주민에게 $100를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조치와 유사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주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주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아칸소 주지사는 학교 내의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tate employees, regardless of their vaccination status, will be required to wear masks indoors at work if they cannot socially distance. Additionally, anyone entering state buildings or facilities will also be required to mask up. 이 같은 강화된 조치는 미국에서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매주 검사 등의 부담을 지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나은 만큼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경찰이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CDC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 책임자는 어제 전날 휘하 직원들에게 의회 내 새로운 마스크 지침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새 지침은 최근 의사당 주치의가 발표한 것으로 의사당의 하원 회의장과 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당 방문객이나 직원이 요청을 해도 마스크를 안 쓰면 하원 건물 출입이 거부될 것이고 누구든지 불법 출입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에게는 체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 경찰은 방침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낭비를 막고자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사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유효기간도 6개월로 기존보다 한 달 반 연장하는 방안이 어제 FDA를 통해서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버릴 상황이란 여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존슨앤존슨뿐만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 3억 9천만여 회분의 백신이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종된 양은 3억 4천만 회분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5천만 회분이 저장고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채 남은 백신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성인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접종 속도가 그 이후에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충분한데 접종하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는 모양새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가 최근 공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처음 2개월은 96.2%의 효능을 보이지만 다음 2개월부터 4개월까지는 90.1%로 떨어지고 또 4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는 백신 효능이 83.7%까지 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얻은 면역력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자 CEO는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추가 샷인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 위기 때문에 집세를 내지 못한 이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해왔던 정부 유예 조치,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 내일 끝납니다. 의회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2달 사이 최대 36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세입자 강제 퇴거를 보류하는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 내일 만료됩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주거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퇴거 유예 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이 같은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달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64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국 설문에서는 앞으로 2달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올해 6월 5일 현재 36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많은 한인 건물주들이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밀린 세입자 렌트 비용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조처가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한인 건물주들에게도 밀린 렌트비의 80%를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이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내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 렌트비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계속 수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온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로 한인 건물주들의 애간장을 태웠지만 최근 주정부와 카운티,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으로 일단 건물주들도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호 변호사입니다. 그 밀린 렌트의 80%까지를 받고 나머지 20%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보면 세입자들도 그렇고 그 건물주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난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도 넘게 그 가까이 렌트를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 돈이 한꺼번에 한 80% 정도를 받는다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세입자를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유가 아니라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 그러면은 그 정부의 그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가 있겠죠. 상업용 건물의 렌트비 문제는 정부의 각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간접적으로 세입자나 건물주들이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주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그렇고 SBA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렌트를 직접 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그 피해를 또 도와주기 위한 지원금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정부의 밀린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이 공정한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볼멘 소리가 어떤 세입자들은 돈이 있는데도 안 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80%를 내고 본인 한 푼도 안 내고 그동안에 밀린 렌트를 탕감을 받았다. 반면에 어떤 세입자는 힘들어도 다 냈더니 본인들에겐 재정적 지원이 없더라. 이 문제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LA 카운티의 경우 거주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 9월 말까지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된 상황인데 9월 말에 또다시 연장되는지 여부에 건물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5만 달러 이하 PPP 수혜자에 대한 탕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거래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한 탕감 신청을 업주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SBA는 전용 포털 웹사이트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입니다. 15만 달러 이하는 전체 PPP 수혜자의 93%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 217만 명 업주에게는 안내 이메일이 따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다만 거래은행이 간소화 방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나 오너십 변경 등 SBA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직접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연방국 세정 IRS가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또 한 차례 세금 환급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환급의 디렉티브 팔제스는 28일부터 시작됐고 이 수표 발송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150만 명의 납세자가 평균 1,686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환급액은 어드밴스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면서 지난번 환급 액수보다 늘어났습니다. 우버가 전 세계 직원들의 재택근무 기한을 연장하고 미국 내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버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한 시점을 10월 25일로 애초보다 한 달여 늦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버는 내달 2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쳐야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사무실 출근 시점을 늦추는 IT 업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버도 이에 합류한 것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급여 삭감을 당하더라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대체근무 형태로 도입됐던 재택근무가 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장애보험 전문기업인 브리즈의 조사 결과 미국 내 직장인 가운데 65%가 급여 삭감이 되더라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급여 삭감폭은 5% 수준이며 급여가 25% 깎여도 재택근무를 고수하겠다고 답한 직장인도 무려 15%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교로 저소득 국가 아이들이 교육 대신 노동과 조혼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세계 교육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들을 위한 모금에 나서서 사상 최대 금액 40억 달러가 모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 이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그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을에는 미국 내 모든 학교가 매일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열린 세계 교육 정상회의에서 저소득 국가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사상 최대인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2025년까지 1억 7,500만 명의 어린이를 입학시키고 200만 명의 어린이를 조혼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공동 주최한 영국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교육을 후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1.6 billion children and young people were out of education at the height of those school closures during the pandemic. And there's a real risk that as many as 24 million children will never return to school. 유네스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7월 현재 19개 나라에서 초중고교가 휴교해 학생 1억 5,6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공동 성명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 아이들이 입은 학업 손실과 사회성 발달 저하 등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학교는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개방해야 한다며 신속한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으로 많은 부모가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등 양육자의 손실도 크다며 학교가 주요 감염지가 아닌데도 학교 문을 닫는 건 현재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새 학기에는 정상 개학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학교를 전일 열어야 하고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can and we must open schools this fall, full time. It's better for our children's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we can't afford another year out of the classroom. Every school should be open.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교직원 90%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구조계획은 학교가 환기장치 도입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22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가오는 새학기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측은 기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선회해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메건 레일리 임시교육감은 코로나 검사 의무화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오는 8월 2일부터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부는 계속해서 카운티 당국, 주 당국, 보건 전문가들과 협력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늘어나는 코로나 감염 사례와 인도발 델타 변이의 전파로 인해 30일부터 모든 입장객과 전 직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일부터 2세 이상의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테마파크 내 대다수의 놀이기구와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는 가주보건당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수정한 마스크 착용 조례안에 따라 지난 28일 주민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8월 5일부터 크리스티 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무료 코로나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8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노인센터에서 진행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등과 같이 주소가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의 경우 백신 접종 카드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25명 선착순으로 워크인으로만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며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노인센터 1층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387-77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두는 남가주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좀 더 늘어나겠고 공기 중의 습도도 좀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보다 맑은 날씨를 회복합니다. 다음 주 중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좀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5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67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9도, 해안 지역은 75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7도, 낮 최고 기온 9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볼 에디션,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 상반되는 뉴스입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말까지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6.5%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19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19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6.5%는 1분기의 6.3%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 기조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 2분기에 연율로 환산해 11.8%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점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훨씬 많지만 한 주 전보다는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I think we're some way away from having had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ward the maximum employment goal. I would want to see some strong job numbers. 뉴욕 증시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적인 식품과 음료업체들이 원자재 같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아이스크림이나 생수의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스위스의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올해 상반기에만 북미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품 가격을 평균 1.3% 이미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의 봉쇄 조치가 백신 보급과 함께 완화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인건비가 오르자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슬레는 올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물가 상승과 싸우고 있고 이것은 곧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년간 내림세를 지속했던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판매 가격도 지난해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주문이 늘면서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30일 이내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학교와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500피트 이내에서는 텐트를 설치한 뒤 노숙하는 행위 제한됩니다. 또 터널, 육교, 고속도로 진입로, 지하도 등의 인프라의 500피트 내에서도 노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쉘터와 센터 등 노숙자를 위한 시설 가운데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소한 곳에 1000피트 이내에서도 텐트를 치는 노숙행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만약 계속해서 LAC 직원들의 단속과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 벌금 또는 경범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노숙자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일단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리 노숙 금지 개정안에 서명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 관저 앞에서는 어젯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LA 시내 50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다카 신청 비용을 LA 시정부가 대신 제공한다고 에릭 가세티 시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이 보다 빠른 시일에 다카 신청을 해서 추방을 막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군의 9개 학교 중 하나에 재학하고 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면 1인당 일시불로 $495의 그랜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 프로그램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 보험료는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평균 1.8%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주요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LA 한인단체장과 기업 인사들이 중심이 돼 차세대 한인 정치인과 친한파 정치인의 지원 그리고 후원을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을 꾀하는 단체가 출범합니다. 유태계나 중국계 등 타 커뮤니티에서는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조직적인 정치 후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 팩 성격을 띤 단체로 앞으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주 정치력 신장위원회 측은 지난 28일 출범 준비 모임식을 갖고 회원들이 각 $3,000의 연회비를 현장에서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란타 총격범에 대한 종신형 선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애틀란타 지역 검사장이 다음 달 열리는 별도 재판에서 총격범에 대한 사형 구형을 다짐했습니다. 애틀란타 풀컨 카운티의 페니웰리스 검사장은 우리는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에게 사형 구형 및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으로 사제직을 박탈당한 미국의 전 추기경이 결국 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1살의 시어도어 맥케릭 전 추기경은 매사추세츠에서 성추행과 구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70년대 한 16세 소녀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맥케릭 전 추기경이 가족의 친구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 열린 이 형제 결혼 피로연에서 이 전 추기경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맥케릭 전 추기경은 다음 달 매사추세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이 공격적인 반도체 위탁 생산 투자 및 기술 개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텔은 삼성의 주요 고객사 퀄컴을 비롯해 아마존을 우군으로 확보했다고 공개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삼성과 TSMC의 기술력을 따라잡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선장 없는 삼성은 미국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 투자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인텔 엑셀러레이티드란 주제로 차세대 공정 패키징 관련 로드맵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시민들에게 현금 $100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직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 처음 백신 접종받을 경우 $100의 선불 직불 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지침은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지 다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메릴랜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 416명으로 치솟았다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확진율 또한 2.45%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로 입원한 사람들도 2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감염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백신 접종을 메릴랜드주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드라이브스루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예년처럼 카니발 라이드나 스퀘어 댄싱도 즐기지 못하겠지만 카운티 측은 배너를 내걸고 살아있는 가축을 보고 구경할 수 있는 가축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의 기세가 꺾일지 모르는 가운데 현재까지 22만 1,504에이크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딕시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역대 13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됐고 이 화재로 건물 42채가 전소됐고 22채가 반파됐으며 아직도 1,7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들이 열사병으로 집단 폐사하는가 하면 야생동물들도 서식처를 잃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정부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현재 신규 감염자 90%가 델타 감염자이며 워싱턴주도 제5차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시애틀시의 헌장을 개정해서 홈리스 문제를 빠르게 보다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긍휼 시애틀의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헌장 개정 29 발의안이 총 3만여 명의 등록 유권자로부터 지지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최소 필요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헌정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될 경우 시장은 1년 내 홈리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시정부 경상 예산의 12%를 홈리스 등 대민 사업에 할애해야 합니다. 시애틀이었습니다. 이상 전국 대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듯 우아하고 세련된 듯 멋스러운 골프웨어 이동수 골프웨어. 한국 골프웨어의 전설 이동수 스포츠 제품을 이제 LA 시티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시선이 즐거운 이동수 골프웨어. 차별화된 소재로 품격이 살아나는 이동수 골프웨어 전문 이 아울렛이 오는 7월 LA 시티센터 2층에 문을 엽니다. 주목받는 당신을 위해 이동수 골프웨어. 귀품이 넘치는 한국 신사복도 준비했습니다. 주목받는 당신을 위해 이동수 골프웨어 이 아울렛 시티센터 2층 213-381-0900 381-0900. 신촌에 가면 내장, 석거, 살코기 설렁탕이 있고 신촌에 가면 도가니탕, 갈비탕, 신촌 해장국도 있고 그것 말고 신촌에만 가야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잖아. 얼큰 설렁탕, 얼큰 도가니탕, 얼큰 갈비탕과 해장국. 더위도 코로나도 화끈하고 시원하게 물리치는 신촌 설렁탕의 얼큰 메뉴들.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수육도 신촌 설렁탕이죠. 투고도 정성껏 마련해드리는 신촌 설렁탕. 육가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65-2233
365일 2233.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필로 팔자주름과 한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 친구들도 마이다스 성형외과에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이 없애고 왔대.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이래.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릴지 걱정하십니까? 무료로 코로나 그리고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에 안전한지 알려드립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부모님들 주목하세요. 아이들이 흥분, 불안, 감정 기복을 보이거나 학습 장애도 있다면 전자담배의 니코틴이 실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배 기업은 맛이 첨가된 전자담배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중독시켜 평생 고객으로 만듭니다. 전자담배 니코틴은 청소년의 뇌를 영원히 변형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니코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lavorswhokids.org/korean을 방문하세요. 최고의 여름 계획이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세일 이벤트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에 큰 혜택을 받으세요. 스타일리시하고 믿을 수 있는 코롤라에 1000불의 팩토리 캐시백 같이 말이죠. 게다가 신차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와 다재다능한 SUV부터 전설적인 트럭까지 오늘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세요. 7월 6일 자정까지 2021 신차 딜러 재고에서 모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최고의 여름 계획이 토요타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세일 이벤트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에 큰 혜택을 받으세요. 스타일리시하고 믿을 수 있는 코롤라에 1000불의 팩토리 캐시백 같이 말이죠. 게다가 신차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와 다재다능한 SUV부터 전설적인 트럭까지 오늘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세요. 7월 6일 자정까지 2021 신차 딜러 재고에서 모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LA 팀들, 야구팀, 농구팀 큰일들이 있죠. LA 다저스가 지금 맥스 슈어저 영입을 발표하기 직전입니다. 내일이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데 맥스 슈어저의 건강검진만 지금 신체검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마치면 슈어저와 워싱턴 내셔널즈의 올스타 유격수 트레이 터너까지 이렇게 2명의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망주 4명을 워싱턴에게 보내죠. 워싱턴 내셔널즈는 올 시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망주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슈어저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다저스로 트레이드 되면서 다저스에서 약 이제 반년 정도밖에 못 뛰는 거죠. 그러면서 다저스는 플레이오프에 맥스 슈어저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유계약 시장에 나서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맥스 슈어저와 다저스가 계약할지는 뭐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LA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트레버 바우어 그리고 데이비 프라이스 여기에 맥스 슈어저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영상 투수 4명을 보유한 팀이 됩니다. 이러고도 우승 못하면 안 되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 두 자릿수의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여기에 토론토 팀 타선이 폭발하면서 13대1로 대승을 거뒀고 이로써 류현진 선수는 시즌 10승을 수확했습니다. LA 다저스에 이어서 레이커스도 어제 엄청난 트레이드를 해냈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레이커스가 카일 쿠즈마, 몬트레즈 해설, 켄타비우스 콜드웰 포프를 워싱턴에 내주고 러셀 웨스트브룩을 데려오는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 22순위 지명권도 워싱턴에 넘겼고 워싱턴은 2024년, 2028년 2라운드 지명권을 레이커스에 내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러셀 웨스트브룩 빅3가 다음 시즌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안산 선수가 혼성 또 여자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랐습니다. 한국 스포츠 사상 첫 하계올림픽 3관왕 위협을 이룬 것입니다. YTN입니다.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결정짓는 마지막 화살. 안산이 여느 때처럼 무표정하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손을 떠난 화살은 그대로 관역 한가운데 명중합니다. 러시아 위원회 오시코바의 화살이 8점에 그치며 우승을 확정짓자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유수정 감독과 기쁨을 나눕니다. 화살이 날아갈 순간에 10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화살이 10점에 들어갈 거라고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준결승부터 고비였습니다. 미국 브라운과 5세트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슈도프를 거쳐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도 4세트를 내줘 세트 점수 3대5까지 몰렸지만 마지막 세트 두 발을 10점에 꽂아 넣어 동점을 만들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놨습니다. 일단 4강에서 슈도프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많이 노력했고 제 혼잣말로 저를 계속 다독이면서 슈도프 준비를 했습니다. 양궁이 뭔지도 모르던 10살 때 호기심에 처음 활을 잡았다는 안산.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 1차전에서 49등으로 쳐지며 올림픽에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려 힘겹게 밟은 도쿄 땅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하계올림픽 3관왕에 오르며 주인공이 됐습니다. 양궁 5개 금메달 가운데 4개를 쓸어 담은 양궁 대표팀은 마지막 남은 남자 개인전에서 에이스 김우진이 싹쓸이를 노립니다. 도쿄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내일 아주 경기가 올림픽 경기 많죠. 구기 종목 태극 전사들의 빅매치 주말을 맞는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31일 축구와 야구, 배구 주요 종목에서 메달을 향한 중요한 일전이 줄줄이 펼쳐지는데 또 다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경기예요. 내일 새벽 3시 미국과 야구 B조 예선 2차전 야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 축구 8강전 한국 대표팀과 멕시코 간의 8강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새벽 3시 40분 일본과 여자 배구 조별 3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4차전인가요? 네. 하계올림픽 야구 종목 디펜딩 챔피언 한국 대표팀은 이스라엘과 팽팽히 맞선 끝에 6대5 힘겹게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또 태극전사들 축구 태극전사들도 8강에 온두라스를 6대0으로 꺾으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는 한일전을 디딤돌로 삼아 8강 진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패 뒤 2연승을 거둔 한국은 1승을 더 추가하면 8강 진출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미국의 야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일본 가나가와의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B조 조별리그 이스라엘과 경기에서 8대1로 어제 이겼습니다. 미국은 선발 투수 존 라이언이 6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한 가운데 타선이 11개의 안타를 몰아치면서 이스라엘 투수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